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매년 10월, 11월 되면 각 분야에서 트렌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용도 저희가 키움을 통해서 2024년도 트렌드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트렌드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의 방향성을 읽는 것, 사업의 방향성을 읽어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 거기에 맞는 경영 환경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스파의 진화입니다. 이미 스파가 한 10년 전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제가 진화라고 한 것은 작년, 재작년 계속 스파의 어떤 부분들이 제품, 샴푸, 도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기구까지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스파라는 부분이 그동안에 두피에서, 목에서, 견갑골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좀 확대되는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생기고 있는 것이 이 스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샴푸실이라는 공간에서 스파, 샴푸 도기만 바꿨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그림에서처럼 스파 공간을 좀 더 럭셔리하고 편안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스파에 숨어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의 미용실은 이 커트라는 부분과 연관돼서 이 샴푸실의, 즉 스파의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일전에 영상을 통해서 저희 미용실은 샴푸실이 없습니다 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결국 뭐냐? 우리는 샴푸실이 아니라 진화된 샴푸실, 진화된 샴푸, 그것이 스파실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시대의 점프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어떤 경쟁의 요소들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즉 기술에서 어떤 경영적인 요소에서 홍보라는 부분,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미디어 세상을 뭐라고 할까요? 섭렵하고 정복해서 그들이 새로운 스타로, 그들이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했는데 그것이 아주 빨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 세대들이 많이 퇴화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급격히 업됐다. 그래서 미용계에서 인싸나 이런 스타들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어느 순간에 누가 유명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새로운 사람이, 강자가 나타나서 어떤 걸 지배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면 세대의 흐름, 그런 것들이 외형적인 인테리어, 간판, 상호, 교육 모든 패턴에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냥 조금씩 바뀐 것이 아니라 점프 일정 공간을 뛰어넘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의미에서 시대의 점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 하겠지만 디자이너의 수급이 어렵다. 그런데 최근에 더 어려워진 부분이 이 디자이너의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인터넷 성장을 촉진해서 디자이너를 채우는 현상들이 2, 3년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움에서는 1년 디자이너 시대라는 부분으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1년 디자이너 시대. 물론 이것이 모두 보편화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10년 걸렸던 미용사가 5년 걸리고 5년 걸렸던 미용사가 3년, 3년 반,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년 반, 2년이면 돼요 했던 부분이 최근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능력만 있고 자기 의욕만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 6개월 차에 디자이너 교육을 들어가서 1년 차에 디자이너 돼서 우리가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남성 커트 시장, 샴푸 시장, 염색 시장의 확대 때문에 가능해요. 예전처럼 복구 매직, 아이롱펌, 이런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기술적인 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부분만으로도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디자이너 시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이버 미용실 전성시대. 요즘 어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네이버에 15번째도 안 들어와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어때요? 다행이에요. 왜요? 그래도 저희는 네이버에 1, 2, 3등을 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용실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원장님들은 예, 네이버에 떠서 왜 미용실에 네이버? 이런 부분. 즉 그래서 네이버의 전성시대에 네이버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얼만큼 띄우고 이 시스템을 네이버가 원하는 알고리즘에 맞춰서 그 알고리즘에 적합한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상위에 노출되고 그걸 또 여러분이 공부해서 또 상위에 노출하고 하면서 그때 신규 고객이 유입이 극대되고 새로운 고객이 옴으로써 미용실이 수익률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미용 경영 네이버의 선점이라는 부분하고 맞아갈 정도로 이 중요시 되는 요소가 네이버 미용실이다. 그래서 이 네이버의 전성시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네이버를 얼만큼 정복하고 섭렵했느냐에 따라서 미용실 경영의 지수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 현재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다섯 번째로 미용 메뉴의 경계 이탈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만은 미용이 우리가 새로운 메뉴 고객은 줄고 있고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메뉴의 추가 도입이 미용실에 활력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것들이 접목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놀랍게 확산되고 경계가 넘는다. 그전에는 이게 눈썹만 했어요. 어떤 일부분만 했어요. 특정한 사람만 했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메뉴의 확대 경계 이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가장 미용계에 핫한 거로 올해 작년 후반부터 핫한 부분은 바로 여러분 뭐예요? 두피 염색이다라는 거예요. 두피 문신이다. 뭐 두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여러분이 미용실에 어떤 활력을 주는 키포인트 메뉴가 돼 있고 하고 있고 큰 매장에서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와 있다. 또한 어떤 자외선이나 어떤 기구를 통해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이나 견갑골 관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부분, 특히 어떤 의료와 겹치지 않는 한계에서의 미용이라는 부분으로 힐링 건강이라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고 확대될 거고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만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의 시장이 와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부분으로 혹시 여러분이 여기까지 아직 눈을 안 보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검토해서 미용 시장의 확대를 메뉴의 확대를 가져오는 것은 앞으로의 중요한 창조적 경영 이념이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까 여러 가지 스파나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대의 점프와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미용계는 양극화가 극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분야, 즉 식당이나 다른 IT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기도 합니다만은 미용 시장도 양극화가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그런 매장들은 급격히 침체하고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특히 제가 컨설팅을 가보면 어려운 매장은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변화를 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려움을 가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원장님 이런 부분은 바꿔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양극화가 되는데 예전 양극화와 지금의 양극화의 차이는 95%의 매장과 5%의 매장의 양극화예요. 예전 같으면 뭐 한 70%는 어렵고 30%가 잘 되어라고 한다라고 하면 초양극화다. 극히 잘 되는 미용실과 그렇지 않은 많은 미용실로 나눠지는 패턴이 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네이버나 이런 새로운 패턴, 홍보나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 가속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경영의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즐거움이 이긴다. 펀경영. 즐거움이 이긴다라고 제가 뽑았습니다만은 요즘에 경쟁력이 있는 매장들은 상당히 인스타그램이나 쇼츠나 이런 공간을 통해서 재밌게 해요. 또한 어떤 매장을 가보면 강아지가 카운터에 앉아서 카운터를 지켜요. 너무 귀엽고 짖지도 않고 이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손님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고 강아지가 이야기하고 그래요. 예전 같으면 무슨 미용실에 개 있어 그러는데 여러분 애견 인구가 1500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은 개에 대한 저항감이 없어요. 저도 집에서 소미라는 강아지를 키웁니다만은 가끔 짖어요. 그러면 짖지마 그러는데 이 한 마리가 짖으면 아파트 전체에 막 강아지들이 짖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강아지 짖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급격히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개 키우지 말지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무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 즉 강아지와 반려견과 사는 것이 그런 생활의 하나의 패턴이 돼버린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은데, 여러분이 매장이 할로윈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션 컬러데이라든지 뭐 펀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재밌는 공간이 가진 미용실, 즐거운 공간으로 만든 매장이 성공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교육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 수치를 높여라, 이 부분이 중요하지만 오전에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너는, 경영자는, 리더는, 점장은 직원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최고 요소가 된다. 통계로는 아침에 즐겁게 오픈하는 매장은 25%의 에너지가 업되는데, 반면에 주회나 어떤 걸 통해서 인사하고 잘합시다 했을 때는 15%뿐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즐거울 때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실제 즐거우면 눈에 보는 각도도 넓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객도 볼 수 있고 손님도 도와줄 수 있고 많은 것을 기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장도 즐거운 매장으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성 커트 시장의 확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는 남자 커트, 물론 미용실인데 남자 커트의 주 메뉴를 특화해서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시대를 잘 읽었고 잘 잡은 거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남자 커트 손님만 충분히 들어와도 미용실의 경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커트요금이 2만원, 3만원대가 되면서 바버샵으로 이동해서 바버샵이 급격히 성장하고, 미용인 중에서도 이용사 자격증을 따서 바버샵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남성 시장의 확대는 당분간 계속 갈 거다. 그리고 그동안의 남성 커트는 여성 커트의 베이직 기술에 의해서 남성 커트로 전이돼서 예쁜 커트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남성 커트는 여러분이 많이 보시지만 면에 의한, 각에 의한 남성미를 강조하는 남성 커트로 변하고 있고, 그것이 시대의 패션으로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건강지향 시술의 접목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용실은 의료기를 쓸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건강, 그래서 샴푸도기, 안마도기가 있지만 안마도기라든지 지금 새로 준비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미용에 앉아서 시술하는 의자도 어떤 부분에서는 딱딱하고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마기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온열기가 가미되어 있는 아예 그런 의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로 압니다만은, 이 아로마나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미용실이 급격히 건강이라는 부분이 플러스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오래됐지만 발 마사지기 또는 여성분들만 오는 공간을 만들어서 좌욕기 뭐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연세 드신 고객들이 많이 있는 미용실은 이 건강이라는 부분, 음료를 주더라도 커피 뭐 이런 녹차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 음료를 준다든지 이런 건강이라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접목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연세가 드신 고객층이 많은 매장은 이런 부분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급격히 가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건강이나 이 면역에 대해서 중요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새로운 고객의 어떤 욕구로 니즈로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강지향 시술 접목과 맞물려서 힐링의 공간 활용입니다. 그래서 가면 막 지저분하고 막 우리가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손님이 쉴 수 있는 공간, 자기만의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 조금 넓고 시원하고 확 트이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35,000불 이렇게 40,000불의 이 공간에서 우리는 공간의 럭셔리한 공간, 편안함 이런 부분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는 조금 2층, 3층에 올라가서 공간이 좋다든지 주택가에 가서 숲속을 보고 시술을 한다든지 서귀포의 어떤 매장은 바다를 쳐다보면서 샴푸를 하고 중화하는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의 힐링이 앞으로는 조금 더 중점이 되고 대두되는 것으로 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중앙에 바가 있어서 서로가 뭐 얼굴 쳐다보고 중화하고 이런 것이 전통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과감히 바꿔야 된다. 즉 모르는 사람과 쳐다보고 중화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 나만의 편안함이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힐링 공간의 활용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0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용 경영의 어떤 방향성을 읽는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이 여러분이 다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부분이 아직 안 온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전체의 흐름 방향을 이해하시고 지금 못 읽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캐치해서 내가 방향을 가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많은 미용인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많은 구독자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용인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2024년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키움에서 2024년도 뷰티 트렌드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